주말 사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물론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의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진단에서는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BNK 투자증권 서동필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사실 최근 전날 또 어제 이제 양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4%대 급락했고 그 코스닥 지수도 낙폭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주말 저희가 금요일 장일 끝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악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미국 금요일 시간 우리는 주말 사이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도 같은 관세로. 비율의 관세를 네. 매기겠다. 예. 이제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썰렁해졌고요. 또 동시에 코스닥이 4% 이상 하락하게 된 것은 뭐 퍼센트로 보면은 8월 초에 한 7% 빠진 이후에는 가장 큰 그렇죠. 낙폭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불신 그것이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네네. 뭐 전반적으로 그냥 저가의 매수보다는 이제라도 팔겠다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을 더 옥조이는 뭐 그런 악순환의 결과물이 어제 큰 폭의 낙폭의 결과였다 이렇게 뭐 평가해 볼 수 바이오 있겠습니다. 영향이었지 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안 줬다고 보시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코스닥은? 네. 신뢰의 상실 이런 것들이 더 많은 낙폭을 키운 그런 재료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에도 또 시장이 좀 흔들리는 영향이 있잖아요. 좀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벌써 뭐 1년 하고도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매일 이 이슈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미국이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항할 만한 카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9월 1일 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중국과 미국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중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75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9월 1일 날, 또 12월 1일 날 관세 비율을 높이겠다. 그리고 12월 말부터는 미국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5%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네.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치킨 게임으로 이 치닫는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이 그동안은 좀 소극적으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대한 태도가 좀 소극적이었으나 그렇죠. 이번에는 좀 강경한 태도로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더 많이 놀랐다 이렇게 뭐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지만 또 그중에 하나가 미 연준의 움직임 또 발언들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경제 확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적절히 행동하겠다라고 좀 애매한 다소 좀 예. 해석의 여지를 여러 가지로 좀 나올 수 있는 말을 좀 했는데 이 발언도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그 자체는 오히려 시장에는 그 급락이라보다는 좀 잘 뭐 추스려 보겠다는 쪽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데 이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한 이 워딩이 네. 상당히 애매모호하고요. 한 달 전, 한 달 후 이 말하는 이 억양, 뭐 단어 선택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많은 혼선을 주고 있는데요. 네. 뭐 어찌 보면은 연준 의장으로서는 되게 당연한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예. 하지만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연준이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거는 뭐 되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지만 네. 시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공격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카드를 꺼냈으면 하는 이 기대치에 못 맞췄지만 전반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은 것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달 바뀌는 게 네. 이게 오히려 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쉽게 표현하면 좀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이번 미팅의 발언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여지껏 지켜본 한 1년 정도의 멘트를 보면 계속 뭔가 왔다 갔다 시장에 하니까. 너무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멘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의도는 뭘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연준 의장으로서의 멘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정 수준 정치적인 면모의 발언도 같이 곁들여야 되냐,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이 중심이 있죠, 갈등이 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연준 의장으로서는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죠. 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미 금융시장은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서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걸 내놔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증시에 적은 파월 의장이다, 네, 연준이다라고 계속 공격을 하고 예.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잘 방어를 해야 되고, 이 중간에 끼어서 아마 갈등의 결과물이 이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MSCI 신흥국 지수 내 그 국가별 투자 비중 조정이 또 긴장감을 높이고 있어요. 이 이슈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적인 자금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외국인 자금 이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얼마다라고 추산을 하긴 되게 어렵습니다. 5월 달에 있었고요. 8월 이제 이번 주는 뭐 이미 연중 스케줄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고요. 뭐 어느 쪽에서 추산을 해보면 뭐 2조 원 정도는 유출될 거다. 뭐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고 1조 후반대 정도 빠질 거다라고 뭐 전망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뭐 지금 같아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분명히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 5월 달만 보시더라도 네. 일시적으로 자금 이탈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시장의 방향을 바꿨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의 방향이 더 아래쪽으로 확 쏠려 내려갈 거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뭐 너무 이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이제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 네.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코스피가 1900선 또 코스닥이 550선이 붕괴될 가능성, 그러니까 하단을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단 논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1900선을 깰 거냐 안 깰 거냐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네. 뭐 1900선 한번 깨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깼다 반등할 걸로 보시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뭐 외국인 자금 이탈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내놓는 폭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또 나아가서는 뭐 기업들의 실적도 만만치가 않고요. 예. 미중 무역 분쟁,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뭐 또 좋은 친구다 이렇게 멘트를 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오늘 일정 수준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 체력, 펀더먼털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좀 힘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1900선 한번 깬 다음에 반등을 기대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동안 시장에 한껏 이 기대를 부풀어 주었던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렇죠. 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인보사 관련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까지 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 관련된 제약 이 기업들에 대해서의 투자자들의 의심의 눈초리, 이게 쉽게 가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같아서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0도 한 번쯤은 내놓았다가 다시 재정비하면서 반등에 나서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 시장에서 좀 우리 시장의 극적인 뭐 반전 이런 거 기대하기 좀 무리일까요? 뭐 연준이 0.5%포인트 정도의 뭐 금리 인하를 시행한다면 9월이 시장 회복의 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파월 의장이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 금리를 한 번에 인하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더라도 두 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나쁘지만 네. 이 소비 관련된 지표들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조업 지표들은 분명히 나쁜 게 맞는데 임금이나 소비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50bp나 이 금리를 내리면서 네. 시장에 시그널을 줄 만큼 미국이 나쁘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50bp를 한 번은 내려주면 시장에 좀 더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는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극적 반등의 어떤 재료로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이 전향적인 이 금리 인하, 이걸 통해서 시장의 반등을 꾀하기에는 지금은 타이밍상은 아닌 것 같고요. 8월 달에 워낙 조정폭이 컸고 네.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9월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 이거는 아마 갖는다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예상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조금 좀 화해 모드가 돌아서는 재료가 아닌 이상은
어떤 이제는 통화 정책으로 시장을 돌리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당장 이번 주에 하는 이제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같아서는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늦었지만 그래도 추경이 집행이 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네. 그러면 연달아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한한테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더 뒤에 가서 연말에 가서 경기 지표가 더 안 좋아졌을 때는 이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9월 달에 미국 금리 통화 정책 한번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미팅에서는 이번 주 말에 있는 금통위에서는 금리는 안 건드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통화 정책을 통한 시장의 반등 재료 이런 걸 기대하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움직임을 보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올해는 연내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이상 있을까요? 저는 한 번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기준금리가 2% 위에 있다 그러면은 예. 조금 이 카드를 여지가, 꺼낼 수 네. 있는 횟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뭐 결국 1.5%밖에 안 되는 기준금리에서 지금 4, 4분기 들어오지도 않았는데서 잘못 카드를 꺼냈다가 네. 경기를 못 돌리면 뒤에 가서 꺼내놓을 카드가 확연히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의 여지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미 시장 금리는 뭐 10년물 기준 보시더라도 뭐 1.3% 정도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2번 이상 내렸다라는 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준금리 내린 효과는 아마 이 한국은행에서도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화해 무드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처럼 돼가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요즘에 금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해외로 눈을 좀 돌려볼지 아니면 역시 아직은 이제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까 현금화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뭐 이제 와서 현금화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좀 현금을 조금은 좀 가지고 있고 현금을. 싶습니다. 네, 뭐 이미 2,100, 2,200선에서 1,900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야기해주지 왜 이제 이야기하느냐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시면 한번 떨어졌을 때 다시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시장에 밀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이익이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기업 이익이 너무 지금 부진한 상태이고 예. 그럼 내년의 그림은 올해보다 더 좋으냐라고 봤을 때는 거의 올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이 조금 더 뭐 빠진다거나 아니면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네. 현금을 가지고 있고 싶고요. 뭐 국내의 상품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금보다는 그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지고 있어요 시장에서. 네. 뭐 어제 코오롱 티슈즌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또 몰렸고 네. 앞으로 그럼 바이오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주가 시장에 어찌 보면 이제 희망과 또 실망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다 보니까 네. 이 주식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이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 못해서 이제는 좀 짜증으로 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약의 신약 개발, 뭐 바이오의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돈도 아주 많이 들고요. 또 정말 상품화 될 때까지의 노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잘 될 거다. 아니면 3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1상이나 2상에서는 대형 해외 제약사들한테 뭐 이 상품을 팔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지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결과물들을 올해 받으려고 해보니 성공한 것들이 없었던 네. 거죠. 그렇다고 보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었던 기업들이 이렇게 실패를 한다고 보니 그럼 그 밑에 후발주자들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약간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군요. 아무래도 역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
나는 이 기대보다는 불신이 좀 더 많이 쌓여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 제일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을 눌러내리는 그리고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색안경을 끼게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은 한동안은 좀 뭐 떠나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떠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쪽에 대해서는 조금 좀 방어 기제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또 금융시장 관련해서 BNK 투자증권 소동필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